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소속 강사 강명선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비닐봉지에 담아오고 여러 개의 물건을 사게 되면 다시 큰 비닐봉지에 담게 됩니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진열된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비닐랩이나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에 이미 포장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택배나 드라이브스루, 배달 음식 같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다를 가득 채운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섬 이야기, 또 해양 쓰레기가 왜 문제인지 알아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코끼리 상어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고 값도 싸서 꿈의 소재라고 불리울 만큼 인기가 많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생산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생산된 플라스틱은 총 83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30%는 현재까지 사용 중이고 태워진 플라스틱이 10%,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겨우 7% 정도입니다. 결국 태워진 것을 빼고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지구촌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데에는 약 5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온 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론적으로 지구상에서 자연 분해된 플라스틱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중에서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98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 중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어떤 종류를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은 비닐봉지는 460개를 썼고 페트병은 96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일일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에 3,340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에는 4,23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낮다는 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태워지거나 땅에 묻히거나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쓰다가 버려진 플라스틱 중에서 매년 800만 톤 이상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20년 후에는 지금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무엇이 많은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로폼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70%를 차지합니다.
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종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해류가 대규모로 순환하는 곳에 이르면 쓰레기도 모이게 됩니다. 쓰레기 섬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1997년 처음 발견된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은 발견 당시 남한 면적의 7배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2009년 발견 당시보다 2배로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남한 면적의 15배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은 태평양뿐만 아니라 바다 여러 군데에 존재하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바다 생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 영상을 보겠습니다. So I think increasing quantity of consumer goods does not correspond to quality of life. That's the connection people need to make in order to make that reduction of plastic use possible. 섬이라는 단어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 섬 규모가 큽니다.
바다 쓰레기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마다 100만 마리의 바다새,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 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은 인간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광지의 경관을 훼손시켜서 찾아오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진 않겠죠.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 버려진 밧줄이나 그물이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기거나 버려진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선박 사고의 10% 정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해 연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조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외선을 받아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바다로 흘러갔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세안제, 바디워시, 치약 등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하수 처리장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가는데 이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외선, 파도, 해류 등에 의해 마모되어서 조각이 된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가 분해가 되지 않은 채 해수면을 떠다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하여 고농축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을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한 채 먹게 되고 작은 물고기가 그 플랑크톤을 먹어 체내의 독성 물질을 축적합니다. 먹이 사슬에 따라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독성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는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해산물이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듯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쌓이며 해양 생물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될 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과 강렬한 자외선만 있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으면 부드럽고 견고했던 플라스틱이 딱딱해지면서 깨지기 쉽게 약간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살짝 건드리거나 바람만 불어도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플라스틱이었지만 작게 쪼개지고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것들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바닷물에 섞여 있다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에도 섞여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개나 소금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동차 타이어가 닳아지면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어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해서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인체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에서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혈액을 통해 온몸을 타고 돌면서 결국에는 민감한 장기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이는 2개월에서 5개월이면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닐봉지는 10년에서 20년, 페트병은 450년,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친환경 빨대 사용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빨대의 소재를 보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소재인 유리와 스테인리스, 실리콘 등이 있고 빨리 분해되는 종이로 만들거나 쌀이나 옥수수, 해초로 만들어서 빨대를 사용한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는 친환경 빨대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고 플라스틱을 많이 먹은 새들은 소화 불량과 영양분 부족으로 굶어 죽게 됩니다. 죽어있는 새들의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 대신 플라스틱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스코틀랜드 해변에 떠밀려온 고래의 사체입니다. 길이가 무려 14m, 몸무게는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향유고래인데요. 이 고래 뱃속에서 무려 100kg의 쓰레기 더미가 나왔습니다. 모두 인간들이 사용하다가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2018년에도 스페인 남부 해변에서 길이 약 10m의 향유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뱃속에는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고 몸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이 끼인 채 살아가는 바다 거북이 구조되기도 하고 어릴 때 플라스틱 고리에 끼인 채 몸집이 둘로 나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대로 몸집이 더 커지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2019년 제주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을 바다로 방류했는데요.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되다가 개체수 회복을 위해서 방류된 것입니다. 위치 추적기와 인식표를 부착하고 제주 앞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그러나 11일 만에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몸 길이가 고작 42cm인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0kg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몸이 원형이 아닌 팔자 형태가 되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바다새의 모습도 보입니다. 낚시 그물에 목이 졸린 물범과 가오리, 새우 반 쓰레기가 반인 어망.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뿐 아니라 잘게 부서져 알갱이 형태로 바닷물에 섞여 있는 플라스틱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플라스틱까지 정말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바꾸면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하여 다른 상품으로 새롭게 변신시키거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페트병은 훌륭한 재활용 자원이 됩니다. 페트병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직포나 가구, 침구, 옷 등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제대로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은 잘 씻은 후 플레이크 상태로 잘게 부서진 다음 원단의 재료가 되는 실을 만듭니다. 이 실을 이용해서 유니폼 등의 친환경 의류가 만들어집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태극 전사들이 입은 이 유니폼이 바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입고 16강에 진출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 입었던 이 유니폼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신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채 버리거나 종류별로 구분해서 버리지 않고 섞어서 버리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하지만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일회용 도시락 대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도시락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포장되었거나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피합니다. 인터넷 구매 시에도 최소 포장 원합니다 라고 요구사항을 적어 놓으면 꼭 필요한 포장만 해서 보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생산 단계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 대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사용한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상표와 뚜껑 등은 분리해서 종류별로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이지 않도록 따로 배출합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무려 460개라고 하니 장바구니는 꼭 사용해야겠습니다. 물티슈도 합성 섬유로 만든 것이어서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이 밖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골라서 구입합니다. 나의 생활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폐현수막이나 버려지는 광고 페트지를 이용한 카드 지갑 만들기입니다. 행사 등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수막이나 배너 광고는 행사 내용이나 날짜 등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행사 기간이 끝나면 버려지게 됩니다.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만들어서 일회용 봉투 대신 사용한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이 됩니다. 폐 광고 패키지와 몇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카드 지갑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폐 현수막을 위한 카드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본 재료가 되는 폐 광고 패키지, 그리고 카드 지갑의 모양을 본뜬 도안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일렛 한 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안을 그릴 수 있는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일렛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아일렛 펀치, 그리고 가위,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카드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폐 현수막 패키지 위에 도안을 올립니다. 도안을 잘 잡아준 다음에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본을 띱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잘 시켜주면서 본을 떠주세요. 아일렛 펀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구멍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위를 이용해서 본을 따라 잘라주면 되는데요. 선이 보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안쪽으로 잘라줍니다. 덮개 부분 한 군데는 구멍 크기 2.5, 나머지 세 군데는 구멍 크기 2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덮개 부분은 2.5, 힘을 주어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뚫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멍 크기 2로 맞춰서 뚫어줍니다. 다음은 양쪽 날개를 접어서 구멍을 맞춰준 다음 아일렛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래 날개를 접어서 아일렛에 맞춰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일렛 밑부분을 다 끼우셨으면 아일렛 나머지 부분을 맞추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성있고 예쁜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통카드나 학생증 등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기를 조금 키우면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도 재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면 쓸데없는 소비도 줄이게 되고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